책 만드는 김옥민의 어둠의 책방. 토요일 격주로 장르문학과 만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어둠의 책방. 북스피어 대표 김옥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까요? 더 와이프라는 작품을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이 작품은 작가 조가 마침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순간 이를 위해 평생을 바친 아내 조안과 남편 조 사이에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진다는 설정의 영화인데요. 이미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글렌 클로즈와 크리스찬 슬레이터가 열연했죠. 실은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영화 소설을 모두 봤거든요. 양쪽 다 흥미로운 대목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소설 더 와이프를 소개해 볼까 해요. 네,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동이 트기 직전에 작가 조와 그의 아내인 조안이 잠들어 있는 집으로 전화가 걸려오면서 소설은 시작합니다. 당신이 올해의 수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조의 작품이 어떻게 독자들의 심금을 울렸고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등등의 선정 이유와 함께 이 소식이 이제 전 세계로 타전되면 굉장히 넌 바빠질 거야. 큰일이 날 거기 때문에 그 기자들을 잘 막아야 되고 그 바쁜 타임을 잘 넘겨야 된다. 그리고 조만간 있을 시상식을 위해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잠결에식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네. 최고의 문학상을 수상한 조는 아내인 조안과 얼싸안고 기쁨에 눈물을 흘리죠. 다만 이때 조안이 묘한 얘기를 해요. 조만간 수상 소감을 얘기할 텐데 그때 자기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나는 내조하느라 오래 고생한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아. 라고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나중에 밝혀지는데요. 이제 이야기는 조와 조앤이 맨 처음 만났던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미스 칼리지의 학생이었던 조앤이 창조적 글쓰기의 기본 요소라는 과목에 수강 신청을 한 이유는 본인이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고 여겨서가 아니라 재능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수강 신청을 할 때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수업의 담당 교수가 제이 캐슬먼이라는 이름의 이제 막 교수가 된 젊은 남자라는 사실뿐이었어요. 수업 종이 울린 이후에 약간 늦게 교실에 들어온 담당 교수는 20대 중반에 깡마른 체격이었는데요. 무척 잘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조, 현재 조앤의 남편이자 노벨상 수상 작가고요. 당시에는 조앤의 담당 교수였던 사람이죠. 첫 만남이군요, 이게. 맞아요. 두 사람이. 조는 이 수업을 들으러 온 모든 여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당시의 조는 유부남이었죠. 아이고. 수업은 학생들이 글을 써내면 담당 교수인 조가 이를 읽어보고 첨삭을 해주는 과정으로 진행됐거든요. 그렇던 어느 날 조는 조앤을 따로 불러서 자기 담당 교수 방울이요. 조앤이 써낸 단편이 얼마나 뛰어난지 칭찬합니다. 조앤으로서는 당연히 기대에 부풀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날 조는 조앤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자기가 와이프랑 외출을 하고 싶은데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다. 조앤 양이 아기를 봐준다면 좋겠다. 담당 교수가 지도 학생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거절하기가 어렵겠지요. 더구나 조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날 저녁 조앤은 베이비시터 노릇을 하기 위해서 교수의 집으로 갔고요. 그곳에서 조의 아내인 캐롤과 만나게 됩니다. 캐롤의 첫인상은 그다지 좋지 않았고요. 집안이 어질러진 모습도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외출을 하기 위해 나가고 아기와 둘만 남은 상황에서 갓난아기예요.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조앤이 포대기에 쌓여있는 아기를 내려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아빠를 사랑하게 될 것 같아. 정말로 그와 자고 싶어. 라고요. 다음날 조앤은 저녁에 남편과 함께 막 외출을 하려고 하는 키가 작고 남의 이목을 꺼리는 교수의 아내에 대한
단편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을 이제 애기를 보러 갔다가 자기가 본 걸 소설을 쓴 거예요. 그리고 습작을 제출하는데요. 며칠 지나서 담당 교수인 조가 조앤을 불러요. 교수실로. 조는 조앤의 작품이 얼마나 뛰어난지 또 칭찬합니다. 계속 칭찬만 해요. 어쨌든. 그리고 이번에는 교수인 자기가 쓴 소설을 조앤에게 읽어봐달라고 부탁합니다. 너라면 어떻게 이 소설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요. 조는 조앤의 재능이 완전히 반했고요. 조앤 역시 자신을 알아봐주는 조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생각하죠. 두 사람은 그래서 사랑에 빠집니다. 다만 조앤이 보기에 조의 소설은 별로 뛰어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렇게 별로일 수 있지? 라고 생각한 정도였어요. 어쨌건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을 기다리는 건 파국이었는데요. 우선 조의 아내 캐롤이 조앤을 찾아가서 폭행 비슷한 걸 하고요. 남편인 조를 집에서 쫓아내죠.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과 바람이 났기 때문에 조는 스미스 칼리지 영문학과 교수직에서도 사임해야 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학문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완전히 엉망인 상태가 됐죠. 오히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와 조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는데요. 네. 조앤은 생각합니다. 자기가 정말 조와 함께 있으려면 무조건 조한테 재능이 있어야 된다. 무조건 그가 눈부시게 성공해야만 우리 둘이 같이 있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 그간의 불미스러운 다툼과 자신들이 현재 지내고 있는 이 쓰레기통 방에서 탈출하는 일도, 그리고 그를 둘러싼 모든 단점들과 실망스러운 것들을 상쇄시켜주는 것도 오로지 그의 성공으로만 가능하다. 조가 작가로서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 조앤은 무슨 일이든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앤은 과연 조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가? 여기서 이야기는 다시 현재로 노벨상을 받기 위해 스웨덴으로 간 조와 조앤에게로 돌아오는데요. 수상식을 하루 앞두고 두 사람은 반갑지 않은 인물을 만납니다. 그것은 보온이라는 남자였어요. 그는 작가 조의 공식 전기 작가로 불리는 영광을 얻고 조의 환심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오랫동안 조를 스토킹해오다시피 해온 인물이거든요. 보는 대학 시절부터 조의 작품을 읽어왔고요. 그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기가 조의 소설과 컬럼과 산문을 읽었다는 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던 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조가 소설로 조금씩 인기를 얻고 큰 문학상을 받게 되자 작가인 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형 출판사와 마음대로 계약해서 조의 전기를 출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조의 입장에서 보면 네. 아주 말도 안 되는 놈인 거예요. 갑자기 자기 전기를 쓰겠다고 출판사랑 계약을 했는데 자기에게는 하나 상의도 하지 않고 제멋대로의 문학평론가였다고 할까요? 그런 인물이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뉴스를 보고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죠. 결국 여기까지 따라온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본을 만난 조는 역시 시종일관 냉정하게 그를 대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내인 조앤이 보기에는 조가 너무 지나치게 차갑게 그 본을 따돌리는 거예요. 공연한 적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라고 이제 조앤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조앤이 본을 다독여줍니다. 네. 지금 상을 받기 전날이고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냉정하게 대한 거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본이 조앤에게 술 한잔 합시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사람이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묘한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 전에 본이 자기 부모님의 오랜 친구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오랜 친구는 정신과 의사였는데요. 한 번 결혼한 적이 있고요.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나서 그녀와 아이를 버리고 떠났는데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떠난 이후에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되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조앤은 그 오랜 친구라는 정신과 의사가 조의 전처인
캐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놀라운 건 여기서부터예요. 캐롤은 본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래 지켜봐 왔는데 조에게는 재능이 없다. 전혀. 그런데 불륜의 상대인 젊은 여자를 만나고 나서 조의 작품이 바뀌더라. 일취월장. 일취월장하더라. 처음에는 자기를 떠났기 때문에 자기가 악처였나? 나를 떠나서 조가 본연의 자기 모습을 찾았나? 라는 생각도 잠시 했는데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돼요. 이것은 뭔가 있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다. 라고 이제 본한테 얘기를 한 거죠. 본은 그 전까지는 조의 작품만 주구장창 읽었잖아요. 근데 캐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뭘 읽냐 하면 조앤의 작품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 조앤이 습작으로 발표했던 작품들을 읽기 시작하죠. 그럼 뭔가 찾아낼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현재 조가 거둔 문학적인 업적, 그 뛰어난 소설적 성취가 조의 습작기의 작품보다는 조앤의 습작기의 작품과 각별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문학평론가적인 촉으로 눈치채죠. 있죠. 느낌이나 그런 느낌이 있죠. 문장이나 이런 특히 이제 뭐에 중점을 둬서 묘사가 되냐면 여성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묘사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조의 시각과 조앤의 시각, 그리고 현재의 조의 작품에서 보이는 여성 캐릭터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말도 안 될 정도로. 세계관의 확고한 변화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본이 새로운 가설, 대담한 가설을 세우죠. 조를 노벨문학상 작가로 만든 것은 조의 작품이 아니라 조앤의 작품이 아닐까? 그리고 조앤에게 진실을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본의 말이 사실일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조앤이 그것을 털어놓을지, 이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형제 자매님들은 매그 윌리처의 소설 더 와이프를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영화를 먼저 보시고 그 뒤에 소설을 보시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왜요? 이유가 있나요? 이 소설이 전체적으로 1956년대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감정이입하기 힘든 그런 묘사나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보고 나면 그런 것이 이제 이런 대목이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생자로 보면 중간에 더 풀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영화를 보고 책을 보고 나는 내조하느라 오래 고생한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아. 여기에 뭔가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책 만드는 김옥민의 어둠의 책방에서는 뮤진트리에서 나온 매그 윌리처의 소설 더 와이프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스피어 대표 김옥민 씨와 함께했습니다.